자, 앞에서 그 텍스트 파일 입출력 쪽을 스트림을 연관해서 다뤘죠. 이번에는 그 이진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파일 스트림을 이제 텍스트 파일 기준 중심으로 이제 입출력 스트림을 다루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진 파일 입출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의 차이점은 그 텍스트 파일은 모든 데이터가 ASCII 코드로 변환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그 화면에 띄워질 때 사람이 그걸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자인지 뭐 기호인지 이게 이제 인지가 돼요. 그러나 그 이진 파일은 그 컴퓨터의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데이터를 표현한 방식 그대로 저장한다. 즉 원본 데이터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원본이 텍스트였으면 텍스트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 원본이 바이너리 데이터면 그 가공되지 않는데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화면상에 사람이 인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 1, 2, 3, 4, 5, 6 예를 들어서 int x 해가지고 x는 뭐 1, 2, 3, 4, 5, 6 즉 123,456 이렇게 정수로서 정의했다면은 이 정수를 이진 파일로 저장한다면 이 정수 그대로 저장해요. 그래서 변환이 전혀 되지 않고 123,456이라는 수가 이진수로 바뀌어서 즉 4바이트 이진수로 바뀌어서 이렇게 저장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수 1, 2, 3, 4, 5, 6을 그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겠다 그러면 이게 1, 2, 3, 4, 125,456이라는 그 바이너리 수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1이라는 수에 대해서는 ASCII 코드, ASCII 1에 해당하는 코드로 이게 0x31이죠. 16진으로 이렇게 해서 저장되고 2가 문자로 저장되고 3이 문자로 저장되고 4, 5, 6이 각각 문자로 저장되면서 이렇게 6바이트가 저장됩니다. 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는 결국 프로그램상에서는 정수 123,456이었지만 이걸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려면 결국은 이렇게 ASCII 코드로 변환이 돼야 되죠. 그래야 화면에 띄울 때 1, 2, 3, 4, 5, 6으로 해서 화면에 사람이 인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진 파일 그대로 저장하게 되면 이거를 화면에 띄우면은 ASCII 코드로 화면에는 ASCII 코드밖에 디스플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ASCII 코드에 이런 해당하는 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그 형태로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1, 2, 3, 4, 5, 6으로서 화면을 나타내게 하려면 ASCII 코드화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ASCII 코드화 시켜서 보면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고 원본 데이터 그대로 저장되면 이진 파일로 그대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기도 하고 그대로 또 읽어내올 건 출력이죠. 자, 이런 상태가 이제 이진 파일과 텍스트 파일의 이제 다른 점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 이진 파일의 생성. 그 이진 파일의 생성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모두 우리가 오픈을 할 때 파일 스트림을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는 오픈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오픈을 할 때 그 read rwa가 있었는데 텍스트 파일로 할 때는 그냥 rwa 그다음에 r 플러스 w 플러스 a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만 이진 파일 할 때는 바이너리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그 뒤에다 b라는 문자만 추가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RB 하면 텍스트 이진 파일 모드로 여는데 읽기 모드로 열고 이건 이진 파일 모드로 여는데 쓰기 모드 이건 추가 모드 append 모드로 여는 거고 요거는 읽기 쓰기 다 여는데 이진 파일 모드로 읽기 쓰기 다 한다는 얘기죠. 플러스가 붙으면 읽기 쓰기 다 한다는 뜻인데 R을 앞에 붙은 거면은 읽기 모드 중심으로 즉 파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파일이 없을 때에는 R을 내지만 WB 플러스로 하게 되면 읽기 쓰기 다 하지만 파일이 없을 때 자기가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그게 이제 RB 플러스냐 WB 플러스냐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픈만 하고 클로즈 오픈하고 처리는 없이 그냥 클로즈만 하는 간단한 예가 이제 앞에서 보여준 거와 똑같아요. F 오픈하면서 RB를 열죠. 바이너리 모드로 연다. 그래서 이게 널 포인트 리턴이 아니면은 성공한 거고 10포인트로 리턴되면 실패한 거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클로즈 하는 거죠. 클로즈 하는 건 간단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픈만 하고 클로즈 간단하게 하는 예만 보여준 거예요. 이진 모드로. 자, 그러면 이진 파일이 이제 오픈을 했으면은 그 파일을 이제 읽고 쓰기를 해야 되겠죠.
이진 파일을 읽고 쓰는 것은 텍스트 파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에서는 그 fgetc, fgetS, 뭐 fscanf, fpush, fputS, fprintf 이렇게 했었지만 그 이진 파일에서는 그 fread와 fread 여기죠. 이제 fread 읽기에는 fread를 쓰고 그 쓰기 할 때는 fwrite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해요. 이게 이제 텍스트 파일과는 다른 점이죠. 그래서 fread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서 fread를 할 때는 코딩 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문자 그 ASCII 코드로 변환한다든지 ASCII 코드로 변환해서 읽어낸다든지 이런 짓을 안 하고 그대로 읽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앞에 fread를 하면 반환하는 게 size t 타입을 반환하는데 size t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type definition 그 int size 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C 언어의 그 헤더 파일에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 size t는 int 타입을 새롭게 그냥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size t 한 거는 그냥 int fread 한 거나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size t, size 타입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 int라고 하면은 이게 뭘 반환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size t 하면 뭔가 모르지만 사이즈를 반환한다. 자기가 읽은 크기를 반환해 준다. 이런 뜻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fread의 파라메터는 이렇게 하나, 둘, 두 개, 세 개, 네 개의 파라메터를 가져요. 네 개의 파라메터를 갖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이제 읽어드릴 버퍼, 메모리상의 버퍼 주소입니다. 근데 이게 보이드 타입이에요. 요게 이제 int가 되면 요 사이즈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 사이즈가 그 4바이트짜리를 읽으면 이제 정수 타입이 8바이트 사이즈를 읽거냐 그 크기는 여기서 결정해줘요. 얘는 크기를 여기서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보이드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여기 이제 디스크가 있고 여기 이제 버퍼가 있으면은 이 버퍼에 어떤 이제 파일이 하나 오픈을 했겠죠. 오픈을 했으면 요것을 가리키고 있는 게 저 FP가 이걸 가르치겠죠. 요것이. 그 다음에 여기를 메모리상에 이제 버퍼라는 데가 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얘 여기서 이걸 읽어서 여기다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버퍼로부터 얼마만큼 저장하느냐면 그 넘개만큼 저장합니다. 넘개만큼을 저장하는데 각 하나하나의 크기는 요 사이즈만큼 크기를 가져요. 이게 4바이트가 될지 한 개의 사이즈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 번 읽어온 것에 대한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 읽어온 바이트 수는 사이즈 곱하기 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크기로 넘개만큼 읽어오는 이런 읽어서 요 버퍼에다 저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버퍼 크기는 그 바이트 단위로 해서 이거 이상 커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읽어드릴 메모리 주소를 의미하고 요건 읽을 크기, 읽을 개수, 그러니까 파일 스트립. 그러니까 요 파일에서 요런 크기로 요런 개수만큼을 요 길로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return value 요 사이즈 t는 int인데 결국 뭐를 어떤 걸 반환해 주냐면 실제로 읽으면서 읽은 개체 수를 반환해 줘요. 대부분은 읽은 개체의 수가 요 넘개랑 일치하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넘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서는 요게 이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fread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사이즈 1000으로 잡아서 요 플로트 사이즈, 플로트 버퍼입니다. 플로트 타입의 버퍼로 해서 사이즈 1000개를 잡았고 그 파일 포인트니까 null 포인트를 초기화시켰고 요 사이즈는 int 타입이죠. 그러니까 사이즈 t로 사이즈 t가 아까 type definition int size t 해놨기 때문에 사이즈 t는 int 타입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binary txt라는 파일을 그 바이너리 모드, 이진 모드로 읽기 모드로 열었죠. 그래서 여기 널이면은 요건 565, 요건 널이 아니라면 이제 일로 넘어오겠죠. 그럼 이제 fread 해가지고 요 버퍼, 요 플로트 사이즈, 그러니까 사이즈 오브 플로트 단위로 해서 사이즈 개수만큼 요 파일에서 읽어서 여기다 저장해라.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이즈가 1000개니까 binary.txt라는 파일에서 그 플로트니까 4바이트죠. 4바이트 단위로 해서 1000개를 읽습니다. 그 총 읽은 거는 4000바이트를 읽어겠죠. 4000바이트를 읽어서 그 버퍼에다 저장합니다. 버퍼가 1000이 되니까 딱 맞아 읽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읽은 개수가
사이즈와 같지 않으면 요 읽은 개수죠. 읽은 개수가 1000개가 아니면은 읽기 동작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읽은 개수가 사이즈랑 같으면은 이제 제대로 읽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바이너리 txt에 1000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1000개 이상이 안 되면 여기 이제 읽기 동작 중 오류가 일어났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1000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읽기 동작 중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요거는 조금 네, 이제 요거는 1000개를 읽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전제하에서 이제 이 오류를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즈는 반드시 마지막에 가면 1000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이제 write죠. 요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f write 갖고 왔는데 이건 단지 방향만 거꾸로 해요. 아까는 이제 이렇게 그 디스크에 어떤 파일이 있고 여기 이제 버퍼가 메모리상의 주소를 뭐 이거 주소에 여기서 버퍼를 주지만 아무거나 줘도 줘요. 이름은 버퍼가 여기 가르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스트림이 fp가 가르치고 있고 뭐 쓰기니까 요 버퍼에서부터 일로 쓰는데 방향만 달라지죠. 요런 사이즈로 넘게만큼 이 버퍼에서 읽어와서 요 파일에 저장해라 이런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도 파일에 저장하는 거는 결국은 바이트 수로 치면 넘 곱하기 사이즈 바이트만큼 파일에 저장됩니다. 아까 봤듯이 이제 저장할 메모리 주소, 저장할 크기, 저장할 개수 스트림. 그래서 요런 크기로 요런 개수만큼 요 메모리에서 읽어서 요 스트림에다가 저장해라 이런 뜻입니다. 저장된 메모리 주소죠. 이건 저장할이 아니고 저장된 메모리 주소. 얘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가 저장한 개수가 얼마인가를 반환해 줍니다. 그 리턴 밸류로. 이제 간단한 예를 보면은 이거 5개짜리죠. 그 인트 타입의 5개짜리 버퍼를 잡아주고 파일 포인트 널 그 사이즈 인트 타입의 i와 사이즈와 카운트 변수 잡고 바이너리 txt라는 이집 모드로 열었죠. 쓰기 모드로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널이면은 이제 에러고 널이 아니면은 일단 몇 개를 써야 되나 하는 걸 요걸 이제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럼 사이즈 오브 버퍼 제로 하면 요게 이제 사이즈를 계속 어떤 크기로 할 거냐는 거를 요 크기가 인트인지 플로트인지 더블인지 몰라서 지금 이제 사이즈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그러면 요 배열의 각 원소의 아무거나 뭐 버퍼 제로가 됐든 완이 됐든 상관없어요. 버퍼 제로의 크기 이건 이제 인트니까 4가 나올 겁니다. 4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사이즈 오브 버퍼 해가지고 요 버퍼는 요 총 버퍼 요 크기죠. 사이즈 버퍼 요거는 바이트로 하면 20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4, 5, 20 4바이트 5개니까 20이고 사이즈 버퍼 아까 사이즈 버퍼 재료고 사이즈로 나눠버리면 이게 이제 4니까 카운트는 5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fwrite에서 요 버퍼에다가 요 4바이트씩 5개를 요 버퍼에서 읽어서 여기다가 저장해라. 이런 형태가 되죠. 이렇게 되면 10, 20, 30, 40, 50이 저장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바이너리 모드로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10, 20, 30, 40, 50이 정수죠. 인트. 이거 문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수 그대로 저장하라는 뜻이에요. 즉 10이니까 0000 01 1010 이렇게 저장하라는 거고 앞에 2바이트 다 0이죠. 4바이트로. 그 다음에 00000000에서 20이니까 여기 이제 20에 대한 이진수. 이런 식으로 4바이트씩 저장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11 0 이런 식으로 저장하라는 건 아니죠. 이건 이제 텍스트 모드로 했을 때인데 이때는 이제 fwrite 쓰면 안 돼요. 그때는 이 fwrite는 요 바이너리 데이터 이진 프로그램에서 해준 그 데이터 그대로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제 알겠죠? 자, 여기서 이 예제는 뭐냐면은 이 구조체 배열 그 구조체 배열을 저장하는 이제 예제인데 예를 들어서 구조체가 3개가 있어요. 구조체가 예를 들어서 struct 이제 employee로 나오는데 struct employee 해가지고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캐릭터 이름이니까 캐릭터 어레이 name 해가지고 뭐 이건 사이트 바이트 몇 바이트를 할지 모르지만 20바이트 그 다음에는 그 텔 멤버
전화번호죠. 요것도 이제 그 뭐야 인티저가 요것도 스트링으로 된다면 캐릭터 배열로 하겠죠. 캐릭터 배열로 해가지고 전화 텔넘버. 그다음에 셀러리 하면 뭐 크기니까 인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구조체를 해가지고 요거를 스트럭트 emp 해가지고 emps 3 이런 식으로 배열을 잡은 거죠. 이 구조체 배열. 그래서 요 각각의 배열에 뭐 김나리 111000, 뭐 111000, 뭐 일십, 백, 천만, 150만 원. 그 다음에 깍꿍이 이름 들어가고 2202, 0002, 17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한송이 하고 333, 0003, 그 다음에 95만 원 하고 이제 엔드 오브 파일 여기가 끝이라는 파일 끝.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EMPS가 여길 가르칠 거고 이 구조체 배열이 스타트 요게 이제 EMPS의 0 요게 EMPS의 1 요게 이제 EMPS의 2 이런 식으로 구조체 배열이 잡힌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저장하는 형태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잡았어요. 구조체 스트럭트 EMP 해가지고 캐릭터 네임 20, 텔 넘버 20 잡고 인트 셀러리. 요거 이제 바이너리 모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수가 들어있죠. 이렇게 정수가 들어있으니까 이 정수는 그대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도 텍스트 모드 그대로 저장하니까 이건 코딩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돼 있기 때문에 그 장체로 들어가니까 바이너리 모드 해도 그대로 가공 안 되고 원본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정수 그대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EMPS 요렇게 이름을 줬어요. 아까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EMP 잡아놓고 struct EMPS0 3 이렇게 하는 거나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에 해놓고 직접 이렇게 해놓고 이제 초기화를 이제 이렇게 시켜버렸죠. 김나리 깍꿍 이렇게 한 식으로. 그럼 첫 번째 EMPS0 구조체에는 김나리 111000 150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저장하고 읽어내보자. 그래서 일단 템퍼러리 하나 만들어 놓고 자 데이터 4.dat이라는 요런 파일을 하나 만들자 이거죠. 이게 라이트 모드로 열겠다는 얘기죠. 라이트 모드로 열고 이게 널이면은 오류죠. 널이면 오류니까 널이 아니라 생각하고 자 널이 이제 오픈을 하고 fwrite를 하면서 요 오픈한 요 데이터 4.dat 데이터 4.dat에다가 요 EMPS의 크기만큼 EMPS는 아까 요 전체 요 파일의 뭉치 전체 요 구조체 배열 3개의 뭉치를 EMPS로 했죠. EMPS가 있죠. 요거는 EMPS0 하나하나는 EMPS0, EMPS1, EMPS2 이렇게 나지만 EMPS는 요 3개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전체로서는 하나만 쓰면 돼요. 하나만 저장해. 개수를 하나. 그래서 요런 EMPS 크기에 하나만 저장해라 하면 요 전체가 다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size of struct EMP 하면 요 구조체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요 구조체 하나. 요런 구조체 하나로 하려면 몇 개를 써야 돼요? 하나, 둘, 세 개를 적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3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이즈를 이렇게 해주려면 개수는 3개가 되는 거고 EMPS로서 요 전체 뭉치를 가리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해버리면 하나를 저장하면 돼요. 이거 알겠죠? 차이를 갖고 그거를 3개를 요 파일에다 저장해라. 그걸 요 EMPS로부터 그래갖고 이제 저장이 끝났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리고 나서 F reopen 하죠. 이 reopen은 클로즈를 안 하고 다시 오픈할 때는 F reopen해요. F 오픈을 쓰려면 클로즈를 한 다음에 클로즈 F필 한 다음에 요 F 오픈을 다시 하지만 얘는 이제 클로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오픈하겠다 하면 F reope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면 됩니다. 굳이 이제 이걸 모른다 하면 그냥 클로즈 한 다음에 다시 오픈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얘는 읽기 모드로 열겠다. 읽기 모드로 다시 이제 여는 거죠. 그 파일 그래갖고 이제 데이터 파일을 이제 읽어내는데 무한 루프 돌면서 이제 그 이게 1이면은 1이 아니면은 끝내버리고 그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요 한 개씩 요 전체 읽은 개수가 하나라는 얘기죠. 요게 하나가 아니라면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0이 될 수 있지. 하나도 못 읽는다. 그럴 때는 이제 브레이크스 빠져나가라. 그래서 하나 읽어서 그게 하나 하면은 그거를 이제 찍어라. 그래서 temp.name 요 사이즈 오브 템프로 해가지고 요 템프에 있는 거를 템프 주소에다가 읽어 드리는 거죠. 요 버퍼에다가 요 EMP 템프로 했으니까 요 템프에다 주소에다 하나를 읽어라. 자, 그래갖고 하나를 찍죠. 그래갖고 템프의 네임에 템프 텔레폰 넘버 템프 셀러리.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가서 이제 또 하나를 읽어. 그러니까 요건 스트록 TMP 했으니까 요 EMP니까 몇 개를 읽겠어요. 구조체 TMP 단위로 읽으니까 3개를 읽을 거예요. 요 각각 하나 요 구조체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TMP가 그 다음 또 하나를 읽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그걸 찍고 그 다음 또 읽고 찍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없어요. 없으면 아마 0을 리턴할 겁니다. 0을 리턴하면 이제 브레이크 돼서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면 클로즈 해버리고 뉴라인 해버리면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 하나 찍고 또 하나 찍고 곡근축 여기서 이제 끝나죠. 이거 이해하겠죠? 그 김나리 깍공이 한 송이 이제 이렇게 찍겠죠? 쉽죠? 자, 이 이제 버퍼라는 이제 버퍼링에 대한 건 뭐냐면 이건 뭐 모든 컴퓨터에서 대부분이 디스크 쪽하고 그 파일 저장 장치하고 그 읽고 쓰고 할 때는 이 중간에 이 버퍼라는 걸 좀 이게 뭐의 메모리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F5푼을 사용해서 파일을 열면 이 버퍼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파일 구조체에 그 저장하는 버퍼가 있습니다. 이 크기는 그 운영체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운영체제는 1kg, 어떤 운영체는 2kg, 어떤 운영체는 4kg. 그 윈도우스 같은 데 아마 4kg 정도 클러스터, 한 개의 클러스터가 4kg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퍼는 파일로부터 읽고 쓰는 데이터의 그 임시 저장 장소인데 그 임시 저장 장소로 그것은 이제 메모리 블록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드라이브는 블록 장치 단위라서 블록 디바이스라고 그러는데 한 바이트 읽지 않고 보통 블록 단위로 읽습니다. 블록 단위로 입출력을 해야만 가장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버퍼라는 게 메모리 블록은 요 디스크하고 그 이제 파일 쪽에서 이 왔다 갔다 버퍼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완충 장치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진 파일로 이제 읽기 쓰기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예를 들면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구조체 배열을 저장하고 이제 읽어보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구조체가 스트럭트 스튜던트 한 학생의 학번,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성적, GPA 점수 성적, 학점 평균입니다. 평점. 요건 이진 파일 모드로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더블이라는 수가 있고 인트가 있기 때문에요. 정수와 이 더블형의 실수를 그 데이터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바이너리 모드로 열어야 돼요. 자, 이게 구조체 하나를 정의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트럭트 스튜던트하고 테이블 해가지고 이건 테이블하고 사이즈는 3명이죠. 지금 요 3으로 정해놨죠. 요거 이제 구조체 배열이죠. 그래서 그 학번은 1번, 이름은 킴, 평점 3.99. 학번 2, 민, 이름은 민, 2.68. 학번 3, 이름은 리, 학번 4.01. 이렇게 이제 구조체 배열 3개를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스트럭트 스튜던트하고 S 해가지고 이제 구조체 스튜던트를 가르치는 그 이름을 하나 열고 요거 이제 구조체 배열은 초기화까지 했습니다가 이제 파일 포인트, 널 포인트로 초기화 시켜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F5푼을 하는데 student.dash라 해서 이건 바이너리 모드로 하죠. 이진 파일 모드로. 그래서 널이면 이건 널이 아니다 생각하고 넘어가면요. 그럼 이제 요 배열을 그대로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동일한 요 스트럭트 스튜던트로 했으니까 요걸 스트럭트 스튜던트로 했기 때문에 몇 개를 해야 돼요. 스트럭트 스튜던트로 했으니까 3개를 해야겠죠. 각 구조체별. 요 테이블로부터 이제 요 구조체 단위로 해서 요 사이즈 단위 구조체 스트럭트 스튜던트 크기만큼의 3개를 읽어서 요 FP 요 파일에다 저장해라. 그럼 이제 차례차례로 구조체 단위로 3번 할 겁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한 번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사이즈 오브 테이블로 하면 되죠. 요걸 사이즈 오브 테이블로 잡아주면 요거 사이즈는 1이 됩니다. 1로 하면 되죠. 아까 저거 똑같죠? 자,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 클로즈 했죠. 이제 다시 오픈을 하고 이제 읽기 모드로 해요. 일단 by 이진 파일 읽기 모드로. 이제 이건 에러가 났을 테고. 그러면 이제 얘는 요 스트럭트 스튜던트 대 요 구조체 스튜던트 단위로 하나씩 읽어라 하는데 요거를 읽어서 S에다가 아까 S 변수 잡았죠. 구조체 스튜던트에 해당하는 변수 하나 읽어서 그 학번을 S.number 찍고 name 찍고 그 GPA 찍고 또 가서 하나씩 읽어서 이거 몇 번 돌겠어요? 이것도 3번 돌 겁니다. 3번 돌려서 각각 찍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찍은 결과 보면은 이렇게 학번 1, 뭐 이름 얼마, 평점 얼마 이렇게 3개를 딱 찍고 네. 사이즈보다 커지니까 나와서 클로즈 FP 시키는 거죠. 아까 거랑 동일한 거니까 크게 뭐 다를 건 없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존 파일에다가 그냥 추가하는 예제예요. 추가 어펜드를 쓰는 거죠. 어펜드 모드로 해가지고. 그래서 파일 이름 1, 뭐 파일 2개 받고, 그 다음에 버퍼 1024 잡고, 파일 폰트 F 이렇게 잡고, 자, 첫 번째 파일 이름 적으세요. 해가지고 요거를, 요 파일 이름을 그 캐릭터 배열로 해놨기 때문에 배열 이름이 그냥 주소 자체니까 여기는 엔드 붙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파일 1 들어가고, 두 번째 파일 이름. 그래서 여기 파일 하나가, 여기 파일 1이 이름이 있고 여기 또 뭔가 이름을 적겠죠. 그러면 파일 2 이제 여기 이름이 저장이 어딘가 저장 파일 1 파일 2 배열에 어딘가 저장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파일 1에 대해서 오픈을 하는데 이건 읽기 모드로 해요. 여기는 읽기 모드로 열어. 이 파일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RB 모드로 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파일은 W가 아니라 추가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펜드 모드로 엽니다. 이 두 번째 파일은 요거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보시면은 어펜드 모드로 열죠. 어펜드 모드로 열어가지고 이제 어펜드 모드가 널이면 이것도 오류니까. 그래서 두 개 하나는 읽기 모드, 하나는 어펜드 모드로 열어서 fread를 쓰죠. 읽어라. 그래서 문자 단위로 읽어라. 문자 단위로 읽어서 문자 단위로 읽으면 몇 개를 읽어야겠어요? 1024개를 읽어야겠죠. 1바이트 단위로 읽어라니까 1024개를 읽어서 요 FP1에서 1024개를 읽어가지고 요 버퍼에다 저장해라 이거죠. 읽어서 1024에 버퍼 1024로 잡았으니까 읽어서 카운트가 0보다 크면 읽은 게 있다는 얘기죠. 읽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요 카운트만큼 읽은 개수만큼 제일 처음에 1024보다 크면 1024를 읽겠죠. 그 읽은 캐스 카운트만큼 요 단위로 해서 요 FP에다 어펜드 시켜라. FP 뭔가 있으면 그 뒤에다 추가하는 겁니다. 새로 쓰는 게 아니고 F라이트. 그래서 또 가서 카운트해서 0보다 크기만 하면 그래서 읽다가 맨 마지막 가서는 1024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0보다 크니까 읽은 개수만큼만 다시 또 적어라. 그래서 이제 이게 0이 돼버리면 읽은 개수가 없다. 이제 0이 돼버리면 while loop을 빠져나옵니다. 나와서 각각 클로즈 시키고 끝나는 거죠. 무슨 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파일 이름을 a.dat, 두 번째 파일을 b.dat를 찍어주면은 그 a.dat의 내용을 읽어서 b.dat라는 파일 뒷부분에 추가시킵니다. b.dat 파일의 내용이 있었으면은 없었으면은 얘네 새로 만들겠죠. 무슨 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파일을 지금까지는 처음부터 읽고 처음부터 쓰고 처음부터 이제 라이트하고 처음부터 읽어내고 그 다음에 맨 뒤에 추가하고 이런 걸 이제 읽고 쓰는 그 라이브러리를 공부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가 파일 내부에 임의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아니고 중간 어디부터 읽는다든지 중간 어디에다 쓴다든지 이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파일에 임의로 액세스한다. 랜덤 액세스라고 보통 랜덤으로 액세스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파일을 액세스하는 이런 액세스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읽고 쓰는 방법에는 하나는 시퀀셜 액세스를 해서 순차적 접근이라고 그러는데
그 데이터를 파일에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읽거나 그 쓰는 방법을 우리가 시퀀셜 액세스라고 해서 이렇게 시퀀셜 액세스하는 장치가 시퀀셜 액세스밖에 할 수 없는 장치가 있는데 이런 장치로서는 지금은 우리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의 대용량 저장 장치로서 자기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즉 마그네틱 테이프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순차 시퀀셜 액세스하는 기록 장치예요. 그래서 이 마그네틱 테이프는 중간에 임의의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중간 걸 읽어내려면 처음부터 다 읽어서 그 위치까지 가야 돼요. 즉 그래서 이 마그네틱 테이프는 이렇게 우리가 테이프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게 돌돌돌 막.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 데이터는 중간중간에 임의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읽어내려면 처음부터 읽어내면서 거기 위치 가서 그 데이터를 읽어내야 돼요. 한꺼번에 일로 딱 가서 여기 읽어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느 위치, 내가 원하는 위치를 마음대로 딱 선정을 해서 그 위치 가서 읽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랜덤 액세스라고 합니다. 즉 임의의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파일의 어느 위치에서든지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랜덤 액세스하는 메모리 장치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디스크하고 그다음에 메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완전한 랜덤 액세스하는 게 메인 메모리예요. 메인 메모리는 주소만 주면 어느 위치든지 거기다 쓸 수도 있고 읽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퍼펙트한 랜덤 액세스를 가능한 게 메인 메모리입니다. 이 디스크는 메인 메모리처럼 바이트 단위로 퍼펙트하게 랜덤하게 읽어내진 못해요. 얘는 어느 수준까지는 랜덤하게 위치를 찾아가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는 블록 단위로 읽지밖에 못. 어떤 블록 속에 있는 1바이트를 읽어내려면은 차례로 이 블록을 전체를 다 읽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디스크는 얘기했듯이 블록 단위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미니멈 블록이 읽어내는 미니멈 블록이 있습니다. 그게 1kg가 됐든 2kg가 됐든 메모리 블록 단위로 읽어서 메모리로 읽혀드려요. 그래서 블록의 특정 위치 하나만을 읽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퍼펙트하진 않지만 해당하는 블록 단위로는 임의로 액세스 가능해요. 그래서 디스크 장치도 보통은 이제 임의 접근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랜덤 액세스 하는 스토리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임의 접근,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게 왜 가능하냐면 이 C 언어에서 파일 액세스할 때 보면 파일 내부의 어떤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위치 표시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로케이션 포인터라고 그러는데 이런 로케이션 포인터를 갖고 읽어냅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포인터는 항상 처음에는 파일의 시작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읽고 쓸 때도 시작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써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 동작이 현재 파일 내부에 어떤 위치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게 위치 표시자예요. 이 위치 표시자, 즉 로케이션 포인터를 마음대로 이동을 시킬 수 있으면 그 위치부터 읽어내고 그 위치에다 적을 수가 있겠죠. 즉, 이 로케이션 포인터를 임의 위치로 이동시키면 임의 접근이 가능하다. 임의 접근이 가능하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디스크의 어느 위치를 가기 위해서는 로케이션 포인터, 우리가 보통 이제 LP라고 얘기하는데 로케이션 포인터, 요거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요 LP 로케이션 포인터를 임의의 위치로 이동시키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왜 이제 fseek라는 건데 fseek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인데 그걸로 이제 공부해 봅시다. 임의 접근을 하기 위한 이제 로케이션 포인터를 이동시키는 관련 함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fseek다. 그래서 fseek는 요 파일에 요 파일 내부에 어디로 로케이션 포인터를 이동시켜라 이런 뜻인데 요 오리진이라는 건 뭐냐면 오리진이라는 거는 탐색을 할 수 있는 즉 파일 내부에서 탐색을 하는 탐색 시작 기준 위치예요. 그래서 오리진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그래서 오리진부터 옵셋만큼 떨어진 곳의 데이터로
로케이션 포인트를 이동시켜라 이런 뜻이 fseek 하면은. 그래서 요건 타입을 롱으로 해놨습니다. 요 롱은 굉장히 디스크는 저장 장치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롱으로 했는데 C에서는 롱으로 하는 인트하다 같죠. 왜? 4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롱은 8바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큰 수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파일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망 옵셋만큼 떨어진 곳으로 로케이션 포인트를 이동시켜라는 게 fseek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요, 요 기준이 되는 위치는 세 가지를 주고 있어요. 요거 이제 값을 0, 1, 2로 주는데 시작이 0, 1, 2로 하면 잘 모르니까 C 헤더 파일에 define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define에서 seek set 0. 그 다음에 define seek cur는 1, define seek end는 2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할 때는 seek set, seek cur, seek end를 사용하라. 그래서 seek set은 기준점을 파일의 시작점으로 잡아라. 이거고 seek cur는 current에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잡아라 이런 뜻이고 seek end는 파일의 맨 끝을 기준으로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eek end를 기준으로 잡을 때는 offset이 보통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끝에서부터 전에 얼마만큼의 끝에서부터 offset이 플러스 되면 파일 끝에서부터는 더 갈 데가 없는데 플러스 주면 안 되겠죠 이때는. 그래서 이 세 개를 오리진으로 해서 프로그래머가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seek에서 fp 이 파일 포인터 줬고 제로 이제 롱 타입이에요. 제로 주고 seek set에 가면 파일 시작에서부터 0만큼 떨어진 0바이트만큼 떨어진 곳에 LP를 이동시켜라. 로케이션 포인터를. 그러니까 이거는 파일 처음으로 이동시킨다는 거죠. 이제 요거는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rewind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면 굉장히 쉬워요. rewind라는 라이브러리 여기다 이제 FP만 주면은 그냥 자동으로 처음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안 해도. 근데 요거랑 이제 등까지.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뭐냐면 seek end 하고 offset 제로 하면 파일 로케이션 포인트를 파일의 끝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0만큼 떨어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seek set 파일 첫 번부터 해서 100바이트만큼 떨어진 곳 이런 뜻이에요. 100바이트. 그래서 요거를 줄 때는 이제 롱 타입으로 주는데 사이즈 오브를 해서 줘도 돼요. 자기가 어떤 크기 단위로 이동시키려면 사이즈 오브를 해서 줘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건 seek cur 하니까 현재 위치, 현재 로케이션 포인터에서 50만큼 뒤로 떨어진 50바이트 이동해서 로케이션 포인트를 또 그쪽으로 이동시켜라 이런 뜻이고, 요건 파일 끝에서 앞에 20바이트 앞으로 로케이션 포인트를 이동시켜라. 근데 이제 알겠죠? 이렇게 줘도 돼요. 현재 시크셋 처음부터 구조체 단위, 요 크기만큼 다음 구조체 단위, 이제 구조체만큼, 그러니까 구조체 한 단위로 이동시키려면 이렇게 이동시키면 제일 좋죠. 지금 구조체 단위가 배열 이렇게 V 배열로 저장되어 있는데 그 파일에 이 구조체 단위로 이동시키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제일 편하죠. 구조체 단위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안 하려면 이 구조체의 크기를 계산해서 이 크기를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와인드 아까 얘기했죠. 리와인드라는 거는 파일 표시, 위치 표시, 로케이션 포인트를 0으로 파일 처음으로 이동시키는 거고, 현재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럼 현재 위치를 알고 싶을 때는 ftel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쓰면 돼요. ftel 하면 현재 파일의 위치가 어딘지 로케이션 포인트 값을 알려줍니다. 요거는 이제 파일 시작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거를 알려줘요. ftel이라는 걸 쓰면은. 기타 외에 이제 feof 요건 파일 포인트 줘버리면 그 파일의 끝이냐 아니냐, 끝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파일의 끝이냐 아니냐. feof 끝이면 true, 끝이 아니면 false를 리턴해 줍니다. 그 다음에 ferror, 파일 에러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 다음 remove 하는 거는 그 파일을 삭제하는 거예요. 파일 삭제. delete가 아니라 remove입니다. 라이브러리 함수는. 그래서 여기다 파일 네임을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rename하고 파일 네임 주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거. 요 파일 이름을 요 파일 이름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F 플러시하고 요거 주면은 그 플러시 시키라는 거는 이제 파일 뒤를 쫙 클리어 시켜줘라 이런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요 플러시라는 거는 이제 좀 남아있던 것을 버퍼에 남아있던 것을 싹 없애버려요. 요 스트림에 있던 그 없애버린다는 게 돼버려요. 클리어 시켜주는 거. 근데 그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요 시크 함수를 한번 살펴보면 사이즈 요 테이블 해서 요 이니트 테이블 해서 요 프로타입 펑션 프로토타입을 앞에 적어줘.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로서 테이블 배열을 집어넣고 요 배열의 크기를 이제 파라미터로 갖는 함수다. 자, 그래가지고 그 테이블 배열 잡아놓고 사이즈 1000개, 정수 1000개짜리 배열을 잡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배열이 있을 때 이게 쫙 잡으면서 이게 테이블이 여기 요 배열 전체가 테이블이고 요건 시작을 가르치고 요건 이제 테이블 0, 테이블 1, 테이블 2에서 테이블 999까지 가겠죠. 그 1000개의 정수를 하니까 그래갖고 요 1000개의 정수에다가 값을 초기화 시켜서 집어넣어주는 함수가 init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요 각 인덱스의 제곱값을 여기다 접어줍니다. 그래서 0에는 0, 1에는 1, 2에는 4, 3에는 9, 4에는 16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인덱스 값의 제곱을 저기 i 곱하기 i로 해서 이제 저장시켜줘요. init 테이블에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 그래서 어쨌든 그 init 테이블 호출하죠. init 테이블 그게 이제 요 테이블의 요 개수만큼 요 각 테이블 배열의 각 인덱스의 원소를 어떤 값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인덱스 값의 제곱으로 채운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그 sample.dat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그 화이트 모드로 바이너리로 엽니다. 여기 왜냐하면 정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수를 그대로 집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널이면 에러고 이런 걸 항상 넣어줘야 돼요. 그 파일이 에러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건 습관적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요 fwrite에서 이진 모드로 해서 그 아까 연 파일 있죠? sample.dat에다가 정수 사이즈로 1000개를 요 테이블에서 읽어서 요 파일에다 저장해라. 이거죠. 뭔지 알겠죠? 자, 그럼 클로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보면 이제 그리고 나서 저장을 시키고 나서 이제 그 다시 이제 열죠. 읽기 모드로 열죠. 또 오류 체킹해 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쓰고 읽고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은 이유는 제대로 저장돼서 들어갔나 하는 걸 한번 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내는 거고. 자, 읽어낸 거에서 이제 보면은 자, 파일에서의 위치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0에서 %d 요 사이즈 마이너스 0에서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이니까 999까지죠. 파일 위치를 읽어내라. 0에서 999까지만 줘야 돼요. 배열값 1000개를 저장했기 때문에 자 그래갖고 그 스캔F 해가지고 몇 번째 걸 읽어볼래 해갖고 n이 마이너스 1이면은 브레이크 마이너스 1이면 요거 빠져나가는 쪽이에요. 음수를 치면은 자 그래갖고 이제 그 위치를 이제 파일 포인터를 로케이션 포인터를 이동시켜야 되니까 이동시켜야 될 옵셋 값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옵셋 값은 결국 n을 입력 받을 테니까 그 n개만큼 이동시키는데 이건 바이트 단위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n번째로 이동시키는데 한 개의 정수가 4바이트 사이즈 오브 인트에서 그 n 곱하기 4만큼 해서 옵셋을 잡아주고 요 그래서 포스만큼 시크셋 그러니까 그 파일에 처음부터 포스 바이트만큼 떨어진 곳으로 이제 로케이션 포인트를 이동시키는 거죠. 자, 이제 로케이션 포인트를 이동시키고 나서 fread에서 그 사이즈 오브 인트만큼 한 개, 그 위치에 있는 걸 이 파일에서 읽어서 이 데이터에 집어넣어놔라.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찍어라. 이 n값하고. 자, 그러면 파일에서 위치를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3을 딱 쳤으면은 3 위치의 값은 9입니다. 아까 제곱되는 값을 집어 저장해 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9를 치면은 81을 읽어요. 이거 문제인지 알겠죠? 그래서 f식을 가지고 그 위치만큼 이동시켜서 그 값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 위치로 이동 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차례차례로 읽어서 그 n번째 가서 값을
읽어 받아가지고 리턴해 줘야 되죠. 근데 이거는 한 번에 읽어낼 수 있죠. 처음부터 읽지 않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로케이션 포인터를 한 번에 이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본 듯이 그 이니트 테이블이라는 거는 요 테이블 각각 테이블 배열의 각 원소로서 i 곱하기 i, 즉 i의 제곱을 집어넣어준. 그래서 1000개에 대해서 0에는 0, 1에는 1, 2에는 4, 3에는 9, 4에는 16, 뭐 해서 9에는 81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제대로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제대로 저장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하겠죠? 자, 오늘 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그 외에 이제 또 각종 라이브러리, 입출력 라이브러리의 그 형식, 포매티드 입출력을 한번 그 간략하게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캔F 쪽과 프린트F 쪽을 주로 해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그 C에서는 주기억 장치에 어떤 특정 블럭을 특정 블럭으로 이동시킨다든지 뭐 카피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